이런 상황에서 한교안 대표는 자기의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니까 자기만 죽는 거는 괜찮은데 완전히 그냥 우파를 다 끌고 들어가서 그냥 지름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지리멸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거는 그 이념 집합체지 않습니까? 이념적인 지향성,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공천해 놓은 거 보면은 일단 다선 의원은 뭐 다선 의원이라고 다 잘라놓고 정당이라는 게 근데 역사성과 영속성 그런 걸 또 유지하려면 다선 의원들도 필요하고 경륜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다선 의원이라고 이제 다 내보내 놓고 그 내보낸 자리에 자기들이 뭐 나눠 먹기식 계파 분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채워놨는데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그게 정당으로서 의의가 있는 거지. 그 오만 잡탕 모아서 계파 갈라 먹기 해서 모아놓으면 그게 무슨 정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설사 다수 당이 된들 그 사람들이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갤럽에서 여론조사 한 게 언론에 보도되었네요. 그러니까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뭐 누가 적절한가 이걸 물어본 것 같은데 한교안이 9%로 이재명 지금 경기지사한테 또 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 지지율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11%를 차지해서 2위에 올라섰거든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우유부단한 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처럼 설사 저게 뭐 잘못됐더라도 저렇게 뭔가 이 힘 있는 모습, 강단 있는 모습, 그리고 결단력 있는 모습 이런 걸 이런 지도자를 원하는 거지. 한교안 씨는 정치인 전에 인간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김문수 대표가 지금 자유공화당 대표가 뭔 박근혜 대통령한테 빚이 있다고 저렇게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있습니까?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그 권한 대행하면서 한 가지라도 한 게 있나요? 그 이후에는 단 한 개라도 한 게 있나요? 정말 인간적으로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사람이? 정치 왜 합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그 참모들하고 어울리는지 그 유승민하고 붙어 먹어서 그렇게 해서 공천이 만들어서 결국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조언을 했겠죠. 그래놓고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를 뭐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온다고요? 그렇게 정치하려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저는 이 사람 아까 페이스북에도 제가 썼는데 어떻게 바로 직전 선거에서 자기 당을 깨부수기 위해서 당대표 그러니까 다른 당이 당대표 한 사람을 선대본부장으로 앉히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정치 더 이상 하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자유우파를 배신하고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은 완전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 보내고 나니까 쳐다도 안 보잖아요. 완전 아쉬울 게 없다는 거지. 너들이 항복하고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뭐 거긴 왜 굽신거려야 돼. 인간적으로 자기가 우파 통합을 하려면은 태극기 세력을 먼저 깨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 유승민을 뭐 어떻게 하든 김무성을 어떻게 하든 뭐를 하든 안철수하고 하든 그게 순서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믿고 지금 저거 하겠다고 줄을 서갖고 참 선거하겠다고 있으니 참 우파도 한심하고 답이 안 나오고 아휴. 이 오늘 날짜로 4.15 총선까지 딱 한 달이 남았는데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집권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선거 결과도 대체로 이 중간 평가를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 선거만큼 집권 여당이 대형 악재를 안고 선거에 임한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지난 3년간의 경제 실패로 인한 서민 경제에 지금 대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정책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임으로써 완전히 서민 경제가 지금 완전 붕괴 직전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이 3.15 부정선거 이후에 처음 겪는 그런 공권력이 개입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죠. 그리고 위선의 극치를 보여준 조국 사태, 입시 부정 의혹까지 지금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코로나 방역 실패, 겪지 않아도 될 이런 대혼란과 불편을 정부의 지금 초기 방역 실패로 온 국민이 지금 몸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죽는 이런 참 아프리카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 이러한 모든 악재가 겹쳐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교안 대표가 이끄는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지금 여당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교안 대표는 이번 선거를 무슨 그런 어떤 선거 전문가 뭐 이런 사람을 데려오면 젊은 층을 끌어들인다든가 무슨 중도 성향의 표를 끌어들여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구도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 김종인 씨한테 집착을 하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무슨 김종인 전 대표 외에는 무슨 대안이 없다,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전 선거까지 그런 자기 당을 깨부수기 위한 상대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와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 선거판을 무슨 코미디로 만들어서 표를 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아이고 잘한다고 표를 준다고 계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여론이 나쁘니까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맡겠다고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선거 부정 사건에 연루되어서 기소된 사람들까지도 사실상 당선 가능 지역에 다 배치를 함으로써 총선 이후에 문재인을 결사적으로 옹이하겠다, 이런 지금 결의를 보이고 있고, 청와대 출신들 중에 될 만한 사람들은 사실상 공천을 다 줬습니다. 나머지는 워낙 덜 떨어져서 급이 안 되니까 공천을 못 받은 거고, 어쨌든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쓸만하다고 싶은 사람들은 다 공천을 줘서 지금 총선 이후를 노리고 이 좌파들을 확실하게 지금 결집하는 방향으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한교안 씨는 무슨 당에다 온갖 회색 분자들을 끌어들여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으니까 참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상황인데요. 지금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니까 회색 분자들을 잔뜩 끌어들여서 자기 이 정체성 의 혼란까지 겪어가면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중도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그 이명박 대통령이 520만 표라는 정말 우리 선거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에도 그런 혁명적 에너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에 준 그런 혁명적 에너지를 전혀 변화의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고 도리어 광우병 촛불 낭동 사태를 불러온 것처럼 이 중도 실용이라는 것은 헛개비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이런 헛개비를 쫓아서 정치인이 정치를 하다 보면은 스탠스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산토끼만 쫓게 되는 거죠. 집토끼는 뭐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산토끼를 쫓다 보면은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이런 잡탄 정당이 되는 거고, 회색 분자들만 잔뜩 모여서 이명박 정권처럼 되는 겁니다. 그 또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회창 씨가 있잖아요. 이회창 씨가 그 사람은 선거 내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 산토끼 쫓는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산토끼는 고사하고 집토끼까지 다 잃어버린 그런 아주 우리 선거 역사상 황당한 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시대적 흐름, 변화된 그런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단순히 무슨 이 사람을 데려오면 젊은 사람이 지지할 거다, 뭐 이 사람을 데려오면 뭐 여성이 지지할 거다, 저 사람을 데려오면 선거를 이겨봤으니까 뭐 선거를 잘 치를 것이다, 이런 단순한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변하고 그런 변화된 흐름은 정책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보수 우파들이 가져야 할 스탠스는 확실한 그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그리고 김정은 세력에 대한 확고한 안보태세, 이런 것을 원하는 거고,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이런 걸 원하는 거지, 뭐 어중간한 그런 무슨 표를 따라 널뛰기 하듯이 춤추는 그런 스탠스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 정치인들은 모르고 매번 그런 중도라는 헛개비를 찾아서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고 이렇게 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통당은 집권 여당이 저렇게
철저한 좌파 세력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 데 대해서 뭐 치열함이나 처절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집권당이 이 코로나 사태 무슨 경제 폭망으로 죽을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반사 이익에 대한 그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지금 밥그릇 싸움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하는 게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지금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참 하라고 해도 못할 텐데 어떻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악화시키고 있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작년 10월 3일 조국 사태 문재인 규탄 집회 때 그 유사일에 가장 많은 인원이 이 광화문 세종로 일대에 모여서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그 에너지를 조금도 결집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전부 공중분해시켜서 완전히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책임이 저는 이 황교안 대표의 우유부단 그리고 결단력 부족 그 다음에 그런 지도력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자기가 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었는지부터 좀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관료로 있으면서 국무총리도 하고 그리고 또 근황 대행도 해보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에 대해 신념이 확고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당대표로 모시면 정체 불분명의 당을 바로 세우고 탄핵 과정에 잘못된 점도 되짚고 그리고 박 대통령도 나가서 석방시키고 투쟁력 있는 선명 야당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보고 당대표로 뽑아준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한 행동을 한번 봐보십시오. 작년에 정부가 반일 선동을 하면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펼치니까 그걸 말려야 될 사람이 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정부가 저런 잘못된 선동을 하고 국민들을 선동을 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거기에 올라타서 집권 여당이 깔아놓은 그 프레임에 올라타서 도로 반일 선동에 동참하는 이런 황당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니까 황 대표는 자기가 왜 대표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시대정신, 사명의식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은 그런 흩어진 우파 세력을 총결집하고 그 3년 동안 태극기 세력이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걸 외쳤으니까 그 세력을 보듬고 결집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종북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좌로 날아가고 있는 조정권을 되찾아와서 되돌리는 그런 작업을 하라는 그런 시대적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분단 국가에서 지도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는 자기의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니까 자기만 죽는 거는 괜찮은데 완전히 그냥 우파를 다 끌고 들어가서 그냥 지름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지리멸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가 볼 때 황교안 같은 저런 리더십이 계속 있는 한은 뭐 결과를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